지난 영상에서 버튼 말케일 교수의 말을 여러분들과 공유했습니다. 하나를 더 붙인다면 이 버튼 말케일 교수가 주식시장의 역사로 볼 때 기본적인 분석이든 기술적인 분석이든 주식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진 파모 교수도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주식시장의 경쟁은 대중의 도박 행위와 그거와 같아서 변화무쌍한 대중의 반응을 추적하려는 의도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하면서 이 주식 투자에 존재하는 그 위험 요소 참 많죠. 그 대부분은 장기 투자의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동안도 보면 67년의 역사, 100년 이상의 역사 보면 3년 평균 손실 확률과 수익 확률 3년만 지나도 75대 25, 3배 아닙니까? 5년만 지나도 5년 평균 92대 8, 9대 1 아닙니까? 주시장에서 항상 이 자칭 흐름을 예측할 줄 아는 그런 기술적 분석 전문가들도 있고 또 평론가도 있고 애널리스트들도 있어요 다. 그리고 대중의 매매를 자꾸 부추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에 따른 투자자들 중에서 끝까지 수익을 낸 사람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끝까지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보유한다 그러면 20년, 30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20년만 투자하면 손실 확률 제로 아닙니까? 10년만 넘어가면 손실 확률 거의 제로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 대중의 매매를 종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탁받았다는 사람들이 20년, 30년 동안 끝까지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대한 이 수많은 연구 결과 참 많이 나왔어요. 시장의 위험을 견뎌낸 이 기술적 방법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위험성을 견뎌낸 기술적인 방법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주식시장 존재할 수 없죠. 주식의 흐름을 읽는 방법이 나왔는데 주식시장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올 하반기에 어디까지 간다. 올 하반기부터 떨어진다. 지나고 난다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런 걸 예측한다 그러면 정말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만 하락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오른다. 그렇게 누가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게 맞는다 그러면 그건 주시장의 기능이 아니죠. 또 그 사람은 세계 1등 부자가 될 것입니다. 랜덤 워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책에다 나와 있어요. 랜덤 워크 이론. 주가의 움직임에서도 정해진 규칙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주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에요. 랜덤이라는 거 보신 분들 많아요. 뭔가 하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음악 저장을 해두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곡을 저장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랜덤을 안 누르면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음악이 나오지만 랜덤이라는 기능을 누르면 1번, 5번, 7번, 2번, 3번 뒤죽박죽 왔다 갔다 틀리게 음악이 나오죠. 저도 음악 들을 때는 랜덤을 눌러요. 만약에 100곡이다 그러면 20번째 나왔다가 70번째 나왔다가 왔다 갔다 나오잖아요. 랜덤. 그게 랜덤 아닙니까? 그게 랜덤 워크 이론이라는 거예요. 랜덤 워크라는 이 단어는 며칠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유진 파모 교수가 먼저 사용을 시작했어요. 이것을 널리 알린 사람이 바로 버튼 말케일이에요. 랜덤 워크 이론이라는 책도 출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가는 귀신도 모른다 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자, 사례 하나, 사례 둘, 사례 셋 기사에 나온 것을 여러분들과 그대로 공유합니다. 사례 하나, 1970년대 미국에서 한 증시 전문가의 실험 결과, 다트게임, 화살 던지기, 다트게임으로 선정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10% 높았다.
그냥 화살 던져서 다트에다가 그냥 찍은 거예요. 종목을 찍은 것이 시장 평균보다 10% 높았다고 나왔어요. 사례 둘, 2001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주관으로, 전에도 제가 이건 말씀드렸었어요.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원숭이 펀드 매니저, 아마추어 투자자가 주식 투자 수익률 게임을 벌였는데 원숭이가 1등을 했다. 제가 이거 작년인가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많은 책에 나와요. 이건. 사례 셋, 지난해 영국에서 5살 어린이 증권 전문가 점성술사가 주식 투자 수익률 게임을 했는데 어린이가 1등을 했다. 그렇다고 이것이 항상 어린이가 1등하고 원숭이가 1등을 하고 다트 게임으로 던져서 찍은 그 종목이 1등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떨 때는 증권 전문가가 1등할 때도 있고 점성술사가 1등할 때도 있는 거죠.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증시 역사에 오래 기억될 이 세 사례는 랜덤워크, 이 이론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미국 프린스턴대 버튼 멜키엘 교수가 증시에 체계적으로 적용한 이 이론의 내용은 주가는 늘 제멋대로 움직이므로 절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가가 술 취한 사람처럼 제멋대로 움직인다는 뜻에서 우리말로 취보 이론, 그 영화 취권 생각납니다. 취보 이론으로 번역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가 예측 불가능하다? 자, 또 하나 봅니다. 한국 증시에 랜덤워크 이론이 가장 잘 들어맞는 사례로 전문가들은 종합주가지수를 첫 손가락에 꼽는다. 종합주가지수를 움직이는 원인은 수만 개가 넘는다. 한국 경제 전반, 금리, 환율, 세계 경제 등 거시 요인과 수백 개 개별 기업의 상황 등 미시 요인이 지수에 영향을 준다. 전문가들은 이 많은 정보를 종합해 종합주가지수를 예측하려 한다. 그러나 결과는 보는 사람이 안타까울 정도로 대부분 틀린다. 오른다, 내린다, 둘 중 하나인데도 전문가 중 10중 8구가 틀린다. 연초 전문가들이 주장한 연말 목표 종합지수를 연말에 검토해보면 한 명도 제대로 맞춘 사람이 없는 해가 수두룩하다. 이거 사실이거든요. 개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 주가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표적 종목으로 꼽힌다. 이 회사는 백색가전,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단말기, 반도체 4개의 거대한 사업 부분을 갖고 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도 수천 개가 넘는다. 삼성전자에 대해 나온 수백 건의 보고서, 이 리포터 중에 6개월 목표 주가를 비슷하게라도 맞힌 보고서는 단 한 편도 없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주가는 귀신도 모른다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